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 그러기 위해서 다주택자 규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세웠어요. 이런 부동산 대책을 만드는 목적이 일단 다주택자를 겨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개념인데, 근데 막상 이런 대책들 때문에 애꿎은 실수요자 서민들이 이 된소리를 맞는 경우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소형 저가주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도 상승을 하고, 전세 가격은 심각하게 지금 상승 중이고, 그리고 청약시장 자체는 너무 과열돼가지고, 그러니까 웬만한 가점으로는 그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0대 중에 이제 웬만한 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중저가 아파트를 패닉바잉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근데 그런 이제 여건도 안 되고 청약을 이제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분들 중에서 청약 시에 이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 저가주택을 구입해서 안정적으로 거주를 하시다가 40대 이후에 이제 청약을 기다리려고 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있어요. 우선 청약 신청 시에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 저가주택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소형 저가주택 중에 무주택으로 이제 인정되는 기준이 면적으로는 전용 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약 한 18평 정도 이하 되는 규모이고, 그러니까 주택이나 분양권이 포함이 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 원, 지방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이하의 이제 소형 저가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격 기준은 주택은 이제 공시가격이 기준이고, 분양권은 공급계약서상 이제 가격이 이제 기준인데, 분양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해당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은데,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규모의 소형 저가주택을 구입해서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준일은 이제 입주자 이제 모집 공고일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소형 이제 저가주택의 가격 기준이 계속 변화가 돼 왔어요. 2007년도에는 전용 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인데 공시가격이 이제 5천만 원 이하였는데, 2014년도에는 공시가격 7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을 했고, 그러다가 2015년도에 수도권은 이제 1억 3천만 원, 비수도권은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을 지금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소형 저가주택 무주택 조정은 그러니까 민간이 민영주택에 청약 시에만 이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적용이 이제 안 돼요.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한 6평 정도, 전용면 20평방미터 이하만 이제 무주택으로 인정되고, 소형 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민영주택, 청약시에만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특별공급 물량이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특별분양에 관심이 이제 많아졌는데, 이 생애치료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자격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청을 못하고 민영주택에서 일반 공급 신청 시에만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격 기준이 일반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감정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공시가격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 단독주택 이제 공시가격, 개별 이제 단독주택 공시가격,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들어가면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 현재 이제 공시가격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 보유세 강화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린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공시가격을 현실화를 해서 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이제 팔게끔 유도하는 거고, 주택은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힘들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근데 이렇게 공시가격 올리다 보면 이렇게 소형 저가주택을 구입해서 안정적으로 좀 살면서 청약을 기다리려고 하는 분들은 된소리를 맞게 되는 거예요. 공시가격 올리다 보면 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돼가지고 무주택 자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 소형 저가주택을 매도할 수밖에 없고, 근데 매도하고 나서는 그 금액으로 웬만한 전세를 지금 구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민이시고 실수요자이신 이런 분들이 된소리를 맞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뭐 공시가격으로 인상한다, 그런 식으로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이제 소형 저가주택에 대한 공시가율은 조정을 좀 해주든지,
아니면 청약시에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준 자체를 개정을 해서 수도권의 가격 기준을 1억 3천이 아닌 한 2억 정도로 조정을 해놓든지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같이 대책을 세워야만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이 보호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는 한국감정원에서 실질적인 공시가격을 한번 뽑아본 거예요. 이 송파구에 있는 전용면 20평방미터짜리 조그마한 이제 다세대 빌라예요. 이 빌라 이제 공시가격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2017년도에 1억 1,400이었어요. 근데 2018년도에 1억 2,200. 2019년도에 1억 2,800이었어요. 이 금액까지는 1억 3천 이하이기 때문에 청약시지 무주택인 1억 3천 이하에 해당되는데 2000년 이제 1월 1일 날 1억 3천 이제 100이 된 거예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주택을 소유하면서 청약을 이제 기다렸었는데 공시가격이 이 기준을 넘게 되면 그럼 이때부터는 무주택이 이제 해당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공시가격 이 정도 나오면 매매가가 지금 한 2억 조금 넘는 수준인데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무주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1억 3천 이하 되는 빌라를 또 찾아서 헤매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은 실정이고 또 이 정도 빌라 가격으로는 웬만한 지금 전세도 갈 수 없는 실정이에요. 주거 환경이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조그만 빌라 같은 데서 안정적으로 살면서 청약을 이제 기다리려고 했던 분이 떠돌이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정부가 지금 공시가격을 90% 이제 현실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그게 지금 진행 중인데 이 궁극적인 목적은 다주택자들을 규제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서민들을 피해주기 위한 대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책으로 일부지만 진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검토해서 같이 대책에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소형 저가주택의 이제 공시가격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2015년에 정해놓은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 소형 저가주택의 이제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같은 1억 3천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제 기준 가격을 정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지금 오르는 것도 가장 큰 문제지만 내 집 마련하기 위한 청약 시장도 엄청나게 지금 과열이 돼가지고 웬만한 가점으로는 청약 당첨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청약 대기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중저가 주택을 지금 매입하는 대열에 이제 동참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곽 지역에 있는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나마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금 여력이 어느 정도 되고 대출을 받고 상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패닉바잉이라도 하는 거고 이런 이제 소형 저가주택을 구입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살면서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은 더 이제 환경이 열악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규제의 목적을 다주택자들만 이제 규제한다. 그것만 바라보고 정책을 피지 마시고 그 많은 청약 대기자분들이 청약을 기다리면서 조금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 선택폭을 확대해 줄 수 있는 대책들도 같이 만들어서 그런 대책들을 병행해서 해나가야 실질적으로 실수요자 보호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동산 관련 규정이 세법도 그렇고 뭐 주택임대차법도 그렇고 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도 그렇고 너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렸던 소형 저가주택은 청약시에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기준이고 그 부분이랑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이 서민주택의 이제 취득세 면제 조건이 있어요. 또 서민주택을 이제 구입할 때 취득세 이제 면제 조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 세율도 굉장히 강화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서민주택 같은 경우 취득세가 이제 면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살펴보면 1가구는 1주택이어야 되고 상시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전용 면적이 40제곱평방미터 이하여야 되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취득가액이 1억 원 이제 이하여야 돼요. 여기 이제 공시가격 기준이 아니라 취득가액 기준입니다. 그리고 1가구의 기준은 이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고
그 배우자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이 이제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되고, 미혼이 이제 30세 이면의 자녀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가 이제 면제됐는데, 이런 기준이랑 청약시 이제 소형 저가주택 기준이랑은 구분을 이제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취득세를 이제 면제한 경우에도 이걸 지키지 않게 되면 추징을 하는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상시 이제 미거주할 때, 또 2년 동안 상시 미거주할 때, 또 해당 거주기간 2년 내에 증여나 매각이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했던 취득세를 다시 이제 추징하는 이런 제도가 있고, 지방에서 또 이런 소형주택을 하나의 이제 투자수단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장기적인 투자 개념이지만 재개발이 이제 예상되거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에 이 소형 빌라를 구입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투자 유형으로도 활용이 되고, 진짜 이제 서민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소형 주택을 찾아서 취득세 면제 혜택도 받고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뭐 잘하려고 하겠죠. 부동산 이제 가격 폭등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대책들을 여러 가지 지금 내놓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실수요자들이 피해보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언급한 소형 저가주택 같은 케이스도 그렇지만, 현재 최대의 피해자들은 신혼부부들이나 거주지 이전으로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는 분들이 첫 번째 또 피해자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많이 주목은 안 되지만 최대의 피해자들이 자산은 없는데 소득이 높은 무주택인 이제 대기업 맞벌이 가정들이 혜택 받는 건 없고 이 부동산 대책 수혜에서 벗어나 있어요. 요즘에 청약제도를 개편해서 뭐 생애 최초 기준을 민영주택에도 확대를 해주고, 신혼부부 이제 소득 기준도 완화를 해준다. 현재 이제 140%인데 더 완화를 해준다. 그런 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부가 대기업 정도의 이제 월급을 받는 그런 직장을 다니게 되고, 나이는 30대 초중반이다. 이런 경우는 청약가점이 얕기 때문에 청약시장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추첨제나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고. 그리고 신혼부부 뭐 특별공급이다. 뭐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이 소득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혜택을 또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적당한 지금 아파트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대출이 잘 안 나와요. LTV 이제 40%밖에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집 사기도 지금 힘든 실정이고. 근데 원래 대출 규제를 하는 목적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또 주택을 사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LTV를 40% 정도로 이제 조정을 해놓은 건데, 무주택이 이제 실수요자이고 대출을 받은 다음에 소득이 있으니까 상환 능력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택을 살 때도 LTV를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는 모순점인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언론 같은 데서도 이제 언급은 되고 있는데, 근데 정부에서는 이런 실수요자들한테 대출 규제를 이제 완화해주게 되면 이런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이제 매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격도 상승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규제 완화의 이제 필요성을 알면서도 계속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모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풀어줘야 이제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무주택자이고, 그리고 또 실수요자고, 그런데 청약시장에서 특별공급이나 여러 가지 혜택도 받을 수도 없고, 근데 대출 기준을 완화해서 대출을 많이 해주면 소득이 있으니까 상환 능력은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대출 기준을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세우면서 초점이 이제 다주택자, 뭐 투기꾼들을 규제한다, 이런 초점만 맞추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보다 그런 대책으로 실수요자이면서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런 피해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런 부분을 없애는 거, 피해 방지를 해주는 거,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하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